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에서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 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되게 자, 1984 조지 오웰. 이것도 가명이죠.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예. 요 1984 1984 막 이러면서, 예. 서방권에서 1984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 책을 의미하고, 책에서 얘기한 디스토피아적인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예, 감시받는 사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 나누고 싶은 건 요거예요. 뉴스피크, 신어.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고 압제하는 사회인데, 말장난을 치면서 개인의 인식 가지고도 장난을 치면서 이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조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안 생기게끔, 어이 뭐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글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 뉴스픽이라고 해서 새롭게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언어를 어떻게 갖고 장난치냐면요. 자, 여기서도 사전을 만들어요. 이 사회에서는 사전을 만들어서 공표를 해요. 야, 앞으로 이 단어만 써. 그러니까 개인의 인식을 완전히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이제 언어를 하나의 도구로,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는 거죠. 언어 자체도. 자, 좋다라는 거 있으면은 좋다의 반대는 나쁘다잖아요. 근데 나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 사회가 나쁘다라는 단어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 언굿 이런 식으로 하면, 언굿, 굿이랑 언굿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배드 이러면 약간 안 좋다 하면서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근데 언굿 이렇게 하면은 씨발 뭐야 이게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감정을 조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감정이 붕 뜨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이 붕 뜨겠죠. 예, 플러스 굿, 엑설런트 하면서 이거 기가 막힌데 훌륭해 이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더 좋다, 플러스 굿, 뭐야 이거. 이런 쓸데없는 거 같은 거, 더블 플러스 굿 이런 걸로 하면서 신어사전, 뉴스피크, 딕셔너리 해가지고 야 이런 단어를 써 이렇게 권장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물론 이건 처음부터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 그래서 보면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게 서로 반대되고 약간 의미가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되게. 근데 여기에 힘을 줘서 반복을 하고 여러 번 엄청나게 수많은 반복을 하고 사회적 강조를 하다 보면 여기에 어떤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사상에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의 방식이 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정부 체계, 가버먼트 체계로 4가지가 있는데, 보도, 연애, 교육, 예술을 관장하는 진리성. 문화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보도, 이런 뉴스랑 같은 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쥐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만 딱 주는 거죠. 그게 진리다. 그래서 진리성.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성.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성. 이게 좀 웃기죠. 야, 이게 우리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의 맴매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좀 쳐맞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풍부성. 경제 위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되게 고민이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고민이고 개인적으로도 가정 경제에 엄청 그런 고민인데, 풍부성, 프로스페러티 해서 참 이런 성을 만들어 놓고
저 뭐 일본의 문무성 막 이런 것처럼요. 네, 아무튼 애정성에 들어 애정성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법과 질서를 하는데 가시철망과 창문이 설치되고 기관총이 있다. 이 사랑의 맴매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참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들 참 이게 진짜 무서운 짓입니다 이게. 그리고 당원이라고 나오죠. 당원. 꼬머라야드. 그리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회에서는. 왜냐면은 사람들은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런 독재 통제 사회에서는 감정을 표출을 시켜줘야 돼요. 적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압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분증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대상에게 되게 푸는 거죠. 실제로 싫어하든 뭐 어떻든 감정 표출을 하게 또 만들고 이게 진짜 감정 배설을 하게 만들고요. 참 그래서 보면요 사상경찰 생각만 어떻게 또 보면요 본질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생각만 어떻게 해도 나 같은 인간들은 다 그냥 완전 삐딱하게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훅 가죠. 사상죄 thought crime. 야 생각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범죄예요. 사상죄를 영원히 은폐할 수 없다. 얼마 동안 또는 몇 년 동안은 어떻게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발각되고 만다. 아주 역 같은 사회입니다. 1984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단어나 이런 뉴스픽 뭐 아니면 이런 걸 만들어서 사상을 쥐어틀라고 하고 거기에 반하는 걸 하면요 그게 범죄예요. 그 자체가 thought crime.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네 맘대로 생각하는 거야. 죽음이야 죽음. 사상죄는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죽음 그 자체였다. 예외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개개인의 어떤 그런 고유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 근데 이런 사회는 진짜 역 같은 사회죠 진짜. 저 같은 불순분자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상범의 체포는 예외 없이 한밤중에 이루어진다. 갑자기 두들기 깨우고는 어깨를 휘어잡는 거친 손, 눈에 들이는 휘황한 불빛, 자다가 그냥 데리고 간다. 뭐 그런 거죠.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씨발 북한이지 이게 씨. 참 몇 킬로미터 올라가면은 몇십 킬로미터 올라가면은 그냥 이런 사회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보면요 꼬맹이들도 이런 식으로 가장 보면은 그런 사회에서 어떤 애들이 먼저 거기 제일 큰 희생양이자 선전선동의 도구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인지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냥 일단 무조건적인 수용이 되잖아요. 어린애들이 애들이 보죠. 장난 같지가 않았다.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진지해서 너 반역자야. 사상법이야. 너는 유라시아의 스파이란 말이야. 너를 총살한다. 너를 없애버릴 거야. 소금광산으로 보내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애들도 이런 식으로 애들이 저기 되면은 각 가정을 감시한 데 쓰겠죠. 참
엿 같은 사회죠. 엿 같은 사회. 반역자, 사상범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놀이가 돼버리면, 예, 어떤 게 되겠어요, 진짜. 예. 완전 게슈타포죠, 진짜. 애새끼들 자체가 이제 게슈타포죠, 진짜. 와. 그리고 애들한테도 교수형 사형되는 거가 구경 가는 게 하나의 그 되게 신나는 일로 되는 거죠. 이게 놀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1984에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그 진짜 아주 엿 같은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엿 같은 사회에 조목조목, 예, 엿 같음을, 예, 조목조목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비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생각이랑 어떤 감정을, 인간이 감정을 느끼면요, 그게 제일 먼저 발현되는 것이 얼굴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다 있잖아요. 예, 머리에 인지도 하고 말로 나타내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면 의식적으로라도 나오는 게 표정인데, 표정죄, 페이스 크라임. 야, 얼굴 표정만 잘못 지나줘도 야씨 너는 뭐야 띠껍네, 이게 아니라 너 그 표정 잘못 지게 죄야. 너 사상 생각도 잘못한 거 너 그것도 죄야. 이렇게 해서 묶는 거죠. 신어, 예, 뉴스피크. 엿 같은 사회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본인 스스로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은 자체 검열, 자기 검열이라는 거죠. 아주 엿 같은 면을 진짜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그 엿 같은 사회의 엿 같은 면을 아주 그냥, 예, 자세하게 낱낱이 보여주는 거죠. 요런 식. 예. 진짜 아주 지읒 같은 사회죠. 예. 아주 잣 같은 사회입니다. 예. 처벌감이다. 표정죄. 예. 아유. 자체 검열,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표정까지도 의식적으로 스스로 필터링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예요. 잠자다 잠꼬대 잘못하면 그 뒤지는 거야, 그냥. 꿈 한 번 잘못 꾸면 그것도 사상죄로 해서 다스려지는 거죠. 예. 아우, 이제 엿 같은 사회죠.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 이런 게 완전 말살되는 그런 사회죠. 예. 아우, 와, 쉣 더 뻑입니다, 진짜. 그 여자는 신어로, 뉴스피크로 선사적, 굿띵후, 뭔 개소리 같은 단어예요. 굿띵후도 아니고 띵후도 아니고 굿띵후, 뭔 개 같은 단어, 이런 처음 보네. 타고날 때부터 정통적이어서 나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개 같은 소리예요. 진짜 엿 같은 소리죠. 예. 정말 이 사상까지도 통제하려는, 예, 그 범죄고, 예, 엿 같죠. 그런 나라가 있죠. 그런 정부 체계가 있는 데가 있죠. 정권이 저 몇십 미터, 몇십 킬로 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정말 아주, 지배 권력자면은 수탈하는데 참 좋겠죠, 이런 걸로. 근데 본인만 존나 자유로워. 왜냐면은 그 자유로움을 남들 의심하고 갈구고 탄압하냈으니까. 그쵸? 예. 엿 같은 사회입니다. 예. 자, 보면요, 정부의 내 관청의 이름마저 뻔뻔스러운 사실을 고의로 뒤집고 있다. 평화성은 전쟁을 한다. 진리성은 구라를 깐다. 예, 프로파간다니까. 애정성은 고문을 한다. 예. 와이어 저 해가지고 완전, 예, 그냥 예, 기관총을 갖고 있고 철벽을 막 두르고. 풍부성은
기아를 담당하고 있다. 예. 완전 모순된 사회죠. 예. 근데 이 모순된 두 가지 단어들이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히겔리안 다이얼렉틱스 뭐라고 하지?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A가 있고, 만약에 내가 주장하는 A가 있고, 이거 반대되는 A 다시가 있어요. 섞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게 나와요. 정반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그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되게 우리 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이면은 완전 족같은 사회고요. 엿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이 쓰여요. 예. 막 꼼수 쓰고 이런 거 결국에는. 예. 근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쵸. 아무튼 자, 그래서 보면요, 이게 몇 개야. 자, 보면은 자유란 2 더하기 2은 4,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쓴 걸 기억하나. 일기에 썼는데 그걸 갖고도 갈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손가락 몇 개 펴고 있냐? 4개입니다. 당이 4개가 아니라 5이라고 말하면 다 몇 개가 되나? 갈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거 몇 개야 이러면서 손가락 4개 보이면은 존나 때려요. 일단 때려. 그런 다음에, 이거 고문이죠 진짜. 일단 때려. 그런 다음에 4개입니다 하면 일단 때려. 5개입니다 일단 때려. 6개입니다 존나 때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사람이. 씨발, 그러면은 도대체 몇 개냐고. 그러면요, 또 때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걸 되는 거예요. 야, 몇 개란 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몇 개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결국은 개인의 판단을 눈치를 보면서 하게 하는 거죠. 눈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개인의 생각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에서 얘기하는 거, 권력을 가진 압제자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다 하면서요, 그거를 그 답을 내기까지 일단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을 통제하고 아주 엿 같은 사회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엿 같은 사회, 잣 같은 사회, 잣 같은 면을 1984 이 책이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 조지 오웰 이 가명이죠, 이분 영국 사람. 근데 아무튼 엿 같아. 그래서 2 더하기 2는 5, 뭐 7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2 더하기 2는 4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 있고 8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권력을 가진 자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해야 되는 사회. 아주 엿 같은 사회죠 진짜.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책갈피를 옛날에 해놓은 건데요, 제가 이걸 영어로 보다가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법 뭐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 이거를 샀어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어떻고, 뭐 뉴스피크에서 요런 단어로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와요. 언어 조작을 어떻게 하는가, 사상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어휘군까지 만들어 단어 체계까지도 해서 비판 의식을 아예 말살을 시키는 거죠. 아주 왜 bad라는 단어, 안 좋다, 아주 엿같아라는 단어를 알면은 거기에는 조금의 일말의 좋다라는 뜻이 없으면서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 단어를 써서 정부 권력자를 비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비판을 어떻게 해? 단어 자체를 모르는데 비판을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배드에다가 나쁘다 하는데 언굿,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단어 자체에 좋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 비판 의식이 없죠. 거기에서 어떻게 빡쳐. 언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열을 받아 사람들이. 단어, 사람들이 쓰는 단어 자체도 통제를 하면은 아주 진짜 그냥 답답함만이 남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회는. 그럼 어떻게 답답함이란 단어까지도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답답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충분히 잘 흐르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요, 어떻게 열을 받아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겠어. 그래서 보면요, 요렇게 단어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어느 뭐 정치 세력이나 보면요, 요런 단어, 뭐 별명을 지어서 누구누구를 정치인을 저거 하거나 하면서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개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한다. 뭐 누구 정치인 하면은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게끔 하는 그 별명 짓는 것들, 그런 과정들도 뭐 누구를 뭐 2메가바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억력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자체도 굉장히 고심해서 나온다. 개인이 한 명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거기에는 언어 쪽에 탁월한 선전선동, 약간 괴벨스의 갈 만한, 필적할 만한 인간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 않을까. 나치가 내셔널 소셜리스트였죠. 국가사회당, 우파 극우라고 하는데 극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셔널 소셜리즘이잖아요, 나치가. 자꾸 국가가 뭘 해야 된다 하면 좀 왼쪽이죠. 극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1984라는 책에서는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적나라한 면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피라미드 소사이티, 그러니까 피라미드 사회, 계급이 철저히 나뉘는 그런 사회죠. 북한도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엔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진성 사회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들 말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어떤 시스템적인 인류의 뭔가 그런 사회주의를 진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찐 사회주의자들은 뭘 믿냐면요, 과학을 얘기하면서 사이언티픽, 그 뭐죠, 과학적인 통치를 하면요, 기존의 공산주의,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만들지 못했던 거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휴먼 에러, 인적 오류, 인간의 어떤 탐욕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하면서 얘기한 게 인간의 뭐 탐욕, 인간의 뭐 문제점 얘기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하려면은 당 간부들이 그걸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그 진성 사회주의자, 진성 공산주의자들은요, 인적인 그 시스템에서, 매니지먼트에서 인적인 거를 빼려고 합니다. 사이언티픽 컨트롤, 과학적인 그런 통제, 아니면은 그런 가 되면요, 컨트롤이 되면은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엄청난 인공지능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대로 어떤 그런 사회주의자 집안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킨 동시에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성 진짜 뭐 시스템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스템이란 거가 원래 그 그리스였나요? 로마일 거예요. 로마에서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수구를 뜻하는 거거든요. 시스템. 그래서 더럽잖아요. 하수구가. 그래서 시스템은 항상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닌데 도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존재에 의한 컨트롤, 그런 통제 또는 집행 절차나 뭐 법적인 이런 거를 배제를 하면은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근데 과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인공지능 쪽에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되게 재밌고 약간 괴짜 스타일 벤 고르첼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주장을 해요. 근데 그분이 외가랑 친가 쪽이 다 할아버지들이 다 진성 공산당원이었어요. 유태인이긴 한데 유태인 쪽이 원래 민주당 쪽에 약간 그 좌파 계열이 많은데, 그래도 거기서 유럽인가 동유럽권에서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뭐 쫓겨갖고 미국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과학자가 되어서 대를 이어서 어떤 그런 사회주의 이런 걸 또 하더라고요. 보면 그 뿌리가 있습니다. 보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벤 고르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굉장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되게 위험한 괴짜이긴 한데 좀 겁나죠. 사람을 노동에서 해방을 시키는 걸까요? 아니면은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그냥 굶겨 버리는 걸까요?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